2025년 10월 5일 아침, 평양 김일성 광장에 가을의 첫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태평양 전역의 국방부에 파문을 일으킬 정교하게 조직된 장관이 펼쳐졌다. 북한의 최신 국방개발 전시회가 선별된 관람객들, 군사관료, 외국 외교관, 그리고 국영 언론 대표자들에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쇼의 중심은 단순히 또 다른 탱크나 포병의 퍼레이드가 아니었다. 평양의 탄도 능력에서 질적 도약을 의미하는 날렵하고 위협적인 무기인 화성 11마 극초음속 활공체였다. 신륜 수송기 기립 발사대 위에 장착된 화성 11마는 북한의 선전 영상을 통상 지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들과 비교해 외관상으로는 소박해 보였다. 하지만 크기에서 부족한 점을 전략적 중요성에서 만회했다. 예측 가능한 포물선 궤도를 따르는 전통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이 새로운 무기는 대기권 내에서 마하 5를 초과하는 속도로 기동하도록 설계된 쐐기 모양의 활공체를 특징으로 했다. 이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유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모인 군중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외투가 미사일 탄두에 광택 있는 흰 표면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것은 점점 조여오는 적의 방어망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의미한다. 고 그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 전역에 증폭되었다. 우리의 주권은 결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의례적인 버튼을 눌렀고 이는 거대한 스크린에서 미사일의 비행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작동시켰다. 급강하하고 구불거리며 최종적으로 그 의도된 목적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정밀도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었다. 남쪽으로 800km 떨어진 한국에게 이번 공개는 즉각적인 위기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의 합동참모본부에서 박민준 장군이 현지 시각 오후 협 10시 47분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부 분석관들은 수주간 전시회 준비를 추적해왔지만 실제 공개는 일방적인 제재와 규탄은 수십 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전이 아닌 대화입니다. 중국 대표도 비슷한 정서를 반영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속력 있는 행동도 차단했다. 외교적 교착 상태는 더 넓은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거대한 강대국 경쟁과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 각각의 시험, 각각의 공개는 비확산 원칙이 영향권과 전략적 계산과 충돌하는 대리전장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고위급 기동 속에서도 비무장지대 양쪽의 평범한 사람들은 더 직접적인 불안과 씨름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앉아있던 직장인 이현지 씨는 휴대폰으로 뉴스 알림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평생 이런 위협과 함께 살아왔어요. 라고 그녀가 옆 테이블에 우연히 있던 외국 기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른 것 같아요. 미사일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적어도 추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피하고 회전하는 것은? 그런 것에 어떻게 대비하죠? 그녀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았다. 이미 한국 생활의 일상이 된 비상준비훈련이 새로운 긴박감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 정부들은 업데이트된 대피 절차를 배포했다. 학교들은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위협 아래 살아가는 심리적 부담은 정량화하기 어려웠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평양에서의 서사는 당연히 완전히 달랐다. 국영 언론 매체들은 애국적 음악과 그들 국가의 과학적 성취에 자부심을 표현하는 시민들의 증언이 끼워진 전시회 영상을 끝없이 반복 방송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인터뷰한 한 젊은 공학도가 연습된 열정으로 말했다. 우리 최고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 덕분에 제국주의 세력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평화로운 사회주의 조국을 위협하기 전에 2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전을 넘어서 장관 뒤에 기술적 현실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워싱턴, 런던, 도쿄의 방위 분석가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이미지와 비디오 프레임을 세심히 검토했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의 비확산 전문가인 우리는 미국과 일본 동맹국들과의 조정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외교 채널을 열어둡니다. 우리는 대화의 문을 닫는 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실용적 접근법은 한국의 진화된 전략적 사고를 반영했다. 이전 시대의 강경 보수 정부나 지나치게 유화적인 진보인 정부와 달리 현 지도부는 중도를 추구했다. 국가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수사학을 피하면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삼각 차원이 중요함이 증명되었다. 10월 8일 한국, 일본,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일본의 다나카 요시히코 방위상이 연대를 표현했다. 화성 10슬만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위협합니다. 일본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방어 조치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원한으로 역사적으로 긴장되었지만 공통의 안보 위협에 의해 점점 더 단결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놀라운 진화를 의미했다. 한편 기술 협력이 번개 같은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극초음속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ANTPY-2 레이더 시스템의 긴급 인도를 시작했다. 이미 고급 시험 단계에 있던 한국의 토종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프로그램은 배치 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나라 모두 진화하는 위협에 앞서기 위해 전문 지식과 자원을 결합하여 공동 극초음속 방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위기의 경제적 차원도 명확한 초점이 되었다.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이미 상당한 한국의 국방 예산이 새로운 능력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 증가해야 했다. 이는 우선순위에 대한 국내 정치적 논쟁을 촉발했다. 미사일 방어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까? 아니면 사회 프로그램, 인프라 또는 기후 이니셔티브에 더 잘 쓰일 수 있을까? 야당 의원들이 순간을 포착하여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우리는 출구 전략이 없는 끝없는 무기 경쟁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진보민주당의 김수진 의원. 미국 고위 관료들은 철통 같은 안보 약속을 한국 상대방들에게 반복적으로 확신시키는 한편 어떤 핵 주권으로의 움직임도 조용히 견제했다. 공개 후 몇 주 동안 모든 편의 정보기관들이 추가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 초과 근무를 했다. 위성 이미지는 알려진 북한 미사일 생산시설에서의 건설 활동을 드러냈는데 이는 화성 11마를 단순한 전시품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한 준비를 시사했다. 북한의 비밀스러운 무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항상 희소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정보원들이 공개 몇 달 전에 외진 지역에서 실시된 성공적인 비행시험의 소문들을 보고했다. 이런 지표들은 화성 11마가 단순한 선전 도구가 아니라 몇 달 내에 배치될 수 있는 작전 무기체계라는 것을 시사했다. 그 인식이 방어 준비에 긴급성을 더했다. 한국 군 부대들은 극초음속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특별히 설계된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최소 경고 시간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교전하는 절차를 연습했다. 국제무기통제 공동체는 증가하는 경보로 이런 전개를 지켜봤다. 화성 11마는 글로벌 비확산 노력에 헤어져가는 구조에서 또 다른 균열을 의미했다. 한때 미사일 기술을 억제했던 조약과 협정들이 만료되거나 무시되거나 혁신의 속도에 의해 쓸모없게 되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들은 회색지대를 점유했다. 기술적으로 어떤 기존 협정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았지만 깊이 불안정화하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멀리 확산되기 전에 극초음속 기술을 특별히 다루는 새로운 국제 틀을 요구했다. 우리에게는 21세기 위협에 대해 업데이트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동등한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군축을 전문으로 하는 스웨덴 외교관 안나 크리스텐센 박사가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지역 분쟁이든 몇 분 내에 파국적 수준으로 확전할 수 있는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협정을 만드는 것은 무기 경쟁을 연료 공급하는 바로 그 강대국들의 협력을 요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의 극초음속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것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의 터전을 지켜야 해요. 그 조용한 결의, 어떤 미사일 시스템보다도 무엇이 와도 미래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분단된 반도의 정신을 요약했다.